자, 반갑습니다. 개념 19번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 이제 2단원이 시작이 된 거죠. 2단원 다항함수의 미분법인데 뭐 평균 변화율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일단 우리가 2단원 미분에서 결국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, 미분이 왜 탄생했느냐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. 자, 여기 fx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수학에서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은 이제 직각적 표기로서 다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. 얘가 x축으로 얼만큼, y축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서 얘를 이제 a, fa라는 좌표로 읽어주면 이 점의 위치가 되는 거지. 뭐 이 점은 뭐 b, fb라고 해봅시다. 자,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뭐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야. 자,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야. 자, 우리가 x축을 뭐 시간축이라고 잠깐 본다면 1초 후에 이 점은 여기에 위치하게 되죠. 그럼 어떤 y라는 물리량 자체가 한 이만큼 증가합니다. 이만큼. 자, 이 b, fb는 1초 뒤에 물리량 y값 자체가 한 이 정도 증가를 해요. 그러면 이 a, fa라는 점보다 b, fb라는 점이 더 큰 증가 상태에 있다, 더 큰 증가 속도를 가지고 있다, 더 큰 증가율을 가지고 있다,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자, 이 점이랑 이 점이 왜 다른 증가 상태를 갖는 것 같나요? 자, 바로 그래프의 곡률 때문입니다. 그래프의 굴곡 때문이에요. 이제 곡률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.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럼 이 점에 어떤 그래프의 곡률과 연관지어서 증가 상태를 나타낼 수 없는 어떤 요소는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a,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, 또 b, f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딱 그어보니까 이게 뭔가 증가 상태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. 그래서 이 미분이라는 것은 이 점에서의 증가 상태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행위, 이걸 우리가 미분이라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근데 아시겠지만 기울기라는 것은 두 점이 있어야 정의가 돼요.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. 저 한 점에서 기울기 찾는 이론은 아직 없었거든. 자, 그래서 1단원을 배우신 거고 오늘 배우는 개념 19번을 배우시는 거예요. 자,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간단히 양 끝점에서의 기울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. 자, 먼저 우리 용어 좀 배울 건데요. 자, x의 증분 읽을 때 델타 x라고 읽고요. x 값의 변화량입니다. 자,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을 빼주시면 돼요. 자, y의 증분 기호로 델타 y라고 읽고요. y 값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야. 위에 있는 y 값에서 아래에 있는 y 값을 빼주시면 돼요. 됐죠? 자, 그러면 이제 평균 변화율은 양 끝점에서의 기울기니까 x 증분분의 y 증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b-a분의 fb-fa, 자,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겠지. 근데 이제 이 델타 x라는 걸 이용해서 만약에 b를 표현하면 얘가 a 플러스 델타 x가 되고 이 점을 함수에 넣어서 y 값을 표현해주면 fa 플러스 델타 x가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제 뒤쪽 가면 이 델타 x는 h라는 표현으로 바뀔 거예요. 자, 어쨌든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양 끝점에서의 기울기고 x 증분과 y 증분을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.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. 자, 1번 문제입니다. x의 값이 2에서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물어봤어. 자, 2에서 5까지 변하는 거니까 x 증분은 5-2, y 증분은 f5-f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. 자, 계산해 보시면 4가 나오고요. 여러분, 이 1차 함수의 경우에는
직선이고 기울기가 4잖아요. 사실 어떤 두 점을 찍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해도 이 x증분분의 y증분은 계속 그 직선의 기울기와 일치해서 사실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. 자, 2번입니다.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한다 그랬으니까 3-1분의 f 3-1 요게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. 자, 3번입니다. 함수 fx에 대하여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2까지 변할 때 라고 했으니까 요게 x증분, y증분은 x값들을 f에 넣어주시면 돼. 자,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분모는 2죠. 양변에 2 곱해주면 사라지고 요 계산만 해주면 돼요. 자, 0으로 만들어 보자. 자, 그럼 이렇게가 지워지죠? 그럼 4a는 넘어가서 2가 되고 a 값을 구해 주실 수가 있어. 자, 4번 문제입니다. 함수 fx에 대하여 x의 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, 자, 이게 x 증분이겠지? 평균 변화율이 2a-9와 같다. 자, 이렇게 센텐스를 식으로만 잘 작성하시면 되는 거야. 자, a-1은 넘겨서 곱해줄 거고요. fa-1은 쓸 거거든. 자, 1 넣으면 3 플러스 a니까 바로 뺍시다. 자, 오른쪽으로 넘겨서 다 정리해주면 a 값이 1과 2가 나오네요. 이제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답은 12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12야 12. 자, 5번 문제입니다. 자, 평균 변화를 조금 기하적으로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적 특성도 좀 배워볼 수 있는 시간. 자,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. 직선 AB의 기울기가, 자, 이 점과 이 점의 x 증분분의 y 증분이 2일 때 x의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 함수의 평균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의 x 증분분의 y 증분값, 요 기울기를 물어본 거예요. 이제 여러분이 2차 함수는 어떤 x축의 수직인 선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이 있거든. 자,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. 어떤 직선이 있는데 x축의 수직인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일어나면요, 기울기의 보호는 반대가 돼요. 자, 그래서 0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텐데 열심히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기하적으로 문제를 뜩 풀어서 끝내시는 거지. 6번입니다. 자,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직선 AB의 기울기가 1일 때 x의 값이 2에서 3까지, 자, 2에서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물어봤어요. 얘도 마찬가지로 x는 2라는 어떤 x축의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직선의 대칭 이동이 일어나는 게 보이시죠? 기울기의 부호는 반대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거고, 여러분들 기울기에 대한 성질 잠깐만 보시면 여러분 그 30도짜리 직선이 기울기 루트 3분의 1인 거 아시죠? 그 다음 60도짜리 직선이 기울기 루트 3인 거 아시죠? 이게 탄젠트랑 관련이 있으니까. 그러면 얘랑 수직인 친구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뭔가 이런 데가 30도일 거야. 전체적으로 120도일 테니까. 그러면은 그 수직 성질에 의해서 부호 바꾸고 기울기 부호를 바꾸고 역수하시죠. 그 다음에 얘한테 수직이면은 마이너스 달고 역수 취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뭔가 전체에
60도에서 90도만큼 더 돌리는 거니까 150도가 돼서 이런 데가 30도가 되는 직선이 돼. 자, 그리고 나서 얘랑 얘 관계를 보시면 약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일어났고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인 거 보이시죠? 자,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좀 연결 지어 주시면은 뭔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일어나 있고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인 거 보이시죠? 자, X축이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직선의 대칭 이동이 일어나면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공부해 주실 수 있겠지.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랑 이렇게 뭔가 Y축과 벌어진 정도, X축과 벌어진 정도가 같거든? 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도 표현해요. 이런 애들은 기울기가 서로 역수가 된다. 자, 이런 것까지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들 기울기에 대한 이해는 뭐 거의 끝나셨다고 볼 수 있죠. 자,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죠.